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는 변동성도 있었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는 또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불확실성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도 또 가격 부담 레벨이 좀 높아졌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RSI,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레벨이 좀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를 지칭하는 데이터인데요. S&P 500에 대한 14거래일에 대한 레벨입니다. 70 이상이게 되면 신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싸다 아니면 많이 올랐다라는 표현이고, 여기 보시면 좀 아래에 30 언덕이 되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무조건 70을 넘었다고 해서 빠진다, 하락한다, 이런 내용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타이밍상 약간 좀 기술적으로는 좀 고점 레벨 내지는 좀 부담 영역까지 올라왔구나라는 지표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S&P의 밸류에이션이요, 지금 19배까지 올라왔습니다. PER 기준인데 19배게 되면 이 코로나 이전에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장은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닝, 즉 EPS, 주당 순이익이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 아니면 추세적인 우하향을 예측하는 기관이나 투자자분들은 많지는 않으시지만, 어쨌든 2분기 실적이 7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담은 좀 해소해 나가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정도가 최근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격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음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데이터의 의미는 왼쪽에 보시면 74.4% 지난 주말에 7월 FOMC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확률입니다. 이 74%게 되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7월에는 6월에는 금리를 스킵, 즉 동결했지만 7월에는 금리를 25bp 이상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달 전에는 이 확률이 15.8%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는 52%, 오히려 기준금리의 동결 이후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75%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 말은 지금 금리가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금리,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버리거든요. 아니면 금리가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나 주가 변동성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번 주에 FOMC 의원들,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 가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텐데, 물론 기자회견에서 나왔었던 내용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서 근원 물가가 서비스업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되풀이할 때는 조금은 시장에서 그래도 데이터를 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은 과열되어 있는 부분이 좀 식히는 그런 구간은 필요하겠구나 정도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약간 차익 실현의 빌미를 긴축이라는 어떤 이슈로 다시 한번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오고 차익에 대한 그런 욕구는 높아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달리 좀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소강 상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 차트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KB증권에 있는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시설을 나타낸 겁니다. 2개월 정도, 2년 정도 선행을 시켰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리쇼어링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 IRA 법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 제조업 시설들이 엄청나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혜택을 사실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받아서 주도 업종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이 제조 시설이 건설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할 거야? 그 공장 내에서 필요한 물품들, 진짜 이 제품이나 원자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출이 미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재 수출하면 시크리컬 시설들 상당히 많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다 보면 지금은 약간 혁신이나 성장 AI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업종만 가지만 실질적으로 시크리컬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약간 긴 얘기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중국도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급해졌고 이번 주 빠르면 내일 저녁에 아니면 내일 중에 장기 금리에 대한 금리를 또다시 낮추면서 중국발 정책 모멘텀이 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GDP를 빠르게 올리려면 결국 중무장대 내지는 부동산 인프라 쪽에 조금 점수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그렇게 보면 또 우리나라의 한국 자본재 쪽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2,600까지 가파르게 온 그 주도주들이 주도 업종이 조금은 눌릴 수도 있겠다. 다만 바통을 이어받을 업종들 우리나라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업종들의 선순환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 어느 정도 뭐 눈치 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순환의 과정을 이끌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주 FOMC 이후에 긴축이라는 재료, 연준 의원들이 또 한번 내비치면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가 뭐 자본재 수출이라든지 시크리컬 산업으로 다시 좀 투심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